노다지 썰전. 오늘은 K뷰티 기업 아이패밀리 S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보여준 글로벌 확장세 정말 대단한데요.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글로벌 K뷰티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빠른 성장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이 발목을 잡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밀리 SC의 밝은 미래, 그러니까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좀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패밀리 SC가 마주한 어떤 도전 과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단순히 이 외형적인 성장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대형 뷰티 유통 채널이죠. 얼타. 여기에 성공적으로 입점해서 판매 제품 종류, 그러니까 그 SKU라고 하죠. 이걸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샵에서는 볼륨업 트리오라는 제품이 K뷰티 색조 화장품으로는 정말 이례적으로 큰 히트를 기록했어요. 재고가 부족할 정도였다니까 이게 올해 4분기까지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요, 그 눈썹 화장품 브로우카라 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돈 버는 팝업 스토어 전략도 서울 성수동, 부산, 또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성공하면서 실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 유리아조와의 협업 제품은 예상보다 4배나 많이 생산됐는데도 품절됐었고, 곧 나올 지드래곤 캐릭터 협업 제품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국내 대표 H&B 스토어 올리브영과의 직거래 전환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점이나 재고 관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나올 신제품들까지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물음표가 좀 붙는다고 생각해요.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색조 제품이 꾸준히 성공한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볼륨업 트리오의 인기가 이게 틱톡이라는 어떤 특정 플랫폼의 일시적인 유행 덕분인지, 아니면 그 브랜드 자체의 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얼타 입점 매장을 현재 한 400개에서 7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글쎄요, 아직은 계획 단계일 뿐이죠. 그리고 일본 시장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시장을 서로 좀 쪼개먹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게다가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고작 2%라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시겠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기초 화장품은 원래 아이패밀리 SC가 좀 약했던 분야인데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이건 미지수죠. 과거에 누즈라는 비건 컨셉트의 신규 브랜드를 내놨다가 큰 성과를 못 낸 경험도 있고요. 팝업 스토어가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한 곳당 3억 원 정도 드는 그 설치 비용은 여전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활동이 늘면서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고요. 또 12월은 전통적으로 색조 화장품 비수기라는 점도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K뷰티 색조 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틱톡에서의 반응을 보고 현지에 맞는 색상을 또 추가하고 유럽 시장까지 넘보는 건 이게 단발성 성공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자체의 힘을 키우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죠. 팝업 스토어 역시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방문객의 40%가 외국인이고 하루 평균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등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수익형 마케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하긴 수익형 마케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그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팝업 스토어의 신선함이 떨어지거나 경쟁사들이 비슷한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 효과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야, 예를 들어 베이스나 기초 화장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 필연적으로 기존 주력 브랜드인 롬앤에 쏟아야 할 자원과 노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누즈 사례처럼 신규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오히려 회사 전체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리스크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품군, 예를 들어서 립 제품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베이스, 기초까지 제품군을 넓히는 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 그 새로 나올 기초 브랜드는 기존 롬앤과는 별도로 운영해서 한국과 일본 시장을 먼저 공략할 계획이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터키나 동남아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해외의 시장을 넓히는 건 기회인 동시에 관리의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장마다 문화도 다르고 소비자 요구도 다른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죠. 회사가 인력 운용 면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내부 역량이 과연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이패밀리 SC는 미국 시장 개척 성공, 효과적인 협업과 팝업 전략, 그리고 탄탄한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을 통해서 글로벌 K뷰티 강자로 충분히 도약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시장 경쟁 심화나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성과 이면에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아이패밀리 SC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글로벌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내려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패밀리 SC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